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돈 번 놈이 정답이고 돈 번 놈이 결국 장땡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 매매를 하건 뭐 재물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건 결국 저는 차트와 재무는 모두 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전략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사서 더 많이 올라가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이런 수익을 노리자는 게 저의 이제 매매법의 취지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성장만 하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더 나아가서 성장률까지 올라가 줘야 진짜 초대박 종목이 나온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선정하는 기준을 좀 잡을 수 있게끔 종목을 정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정답은 아니고요.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뭐 결국 돈 번 놈이 정답이고 돈 번 놈이 결국 장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의 이제 투자 기준이 있고 나만의 투자 기준을 확립해서 돈을 잘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의 오늘 이 영상을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한다는 생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아직 투자 기준이 좀 정립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저의 이 투자 기준,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주식장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을 저의 이 기준에 어느 정도는 충족하는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이 좀 공감이 가셨던 분들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 기업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시청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 그리고 종목을 뽑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고 뭐 호가창이나 차트를 기준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차트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가창이나. 근데 또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재무적인 부분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보는 거는 좀 별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차트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트 매매를 하건 뭐 재무를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건 결국 저는 차트와 재무는 모두 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어디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현대글로비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1년도 올라간 이후에 21년도부터 해서 뭐 24년 올해 한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뭐 이런 전략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전략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죠. 요렇게 올라왔을 때 사서 더 많이 올라가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서 뚫고 올라가는 이런 수익을 노리자는 게 저의 이제 매매법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거 거의 3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3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서 사서 쭉 먹는 쪽으로 가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3년 6개월 이렇게 기다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서부터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5% 뛰기, 3% 뛰기 뭐 혹은 더 나아가서 한 10% 정도 수익을 노린다 이런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했을 때는 30에서 50% 이상 일반적으로 한 100%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백 %대를 노릴 수 있는 매매를 하되, 그렇게 수백 %대 장기 상승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숨 고르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은 좀 우리가 가급적이면 생략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3년 6개월 기다렸다가 여기서 먹으면 물론 좋은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압축할 수는 없겠지만, 매수하는 즉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 시간을 좀 단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꼭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들을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은 제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트가 이제 살아나면서 우상향하고 재무적인 부분이 다시 회복되거나 신고가 영역, 이거는 이제 주가가 아니라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달성했던 최고 실적을 돌파하는 이런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몇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차트랑 재무 중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을 저는 이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중간에 정배열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제 정배열이 되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동평균선이 21선, 51선, 121선, 151선, 200일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하셨겠지만 가장 긴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이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그 위에 주황색 151선이 위치하고, 그 위에 121선 회색선이 위치하고, 그 위에 51선이 위치하고, 그 위에 21선이 위치하고,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배열로 잡혀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21선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200선, 150선, 120선, 50선 요 정도 수준만 돼도 저는 정배열이 돼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21선은 굳이 정배열이 바로 안 되어 있어도 아마 어지간하면 정배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도가 정배열이 되어 있으면, 주가가 51선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정배열이 되어 있는 건 좋은데 굳이 주가가 21선 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근데 되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그 위에 151선, 그 위에 121선, 그 위에 51선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캔들이 그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재무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뽑아보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차트들의 종목을 발견했다면 재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일단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성장만 하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더 나아가서 성장률까지 올라가 줘야 진짜 초대박 종목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있는데, 순이익은 성장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도에 있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영업이익이랑 매출이랑 순이익이랑 다 굉장히 중요한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부동산 매각했다라든지 다른 이제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투자적인 관점으로 순이익이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별개로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너무 이제 영업이익과 괴리가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그때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편차가 있는 거는 좀 감안해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매출이 성장하는 거에 기반해서 올라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할 수는 있는데 더러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해 가지고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수요가 뒷받침돼서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익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수요가 올라가서 매출이 늘어나 줘야 돼요. 근데 단순히 뭐 공급 쇼크로 인한 뭐 매출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찐 좋은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들이 무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너무 괜찮아 가지고 이거를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해서 결국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서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간다. 그랬더니 이익도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지만 매출이 뒷받침되는 영업이익 증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업이익만 성장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매출이 같이 성장이 되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순이익은 얘네가 결국엔 얼마를 남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성장하는 것 역시도 중요해요. 다만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케이스는 좀 감안해가지고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포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외인기관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재무적인 성장에 기반해서 볼 때는 기관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서 재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현대글로비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18조 매출액을 달성했었고 19년도에 16조로 떨어졌고 21년도에 21조로 증가했고 18조가 고점이었는데 떨어졌다가 이 고점을 돌파했죠. 21년도에. 그리고 27조 가까이 성장합니다. 고점을 또 뚫었죠. 그러다가 25조 6천억으로 조금 어떻게 됩니까? 조금 조정이 나와요. 눌림목이 나옵니다. 매출이. 그러다가 26조 6천억으로 올해 증가는 예상이 되는데 고점 돌파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할 걸로 전망이 돼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는 모르지만 추정치로 봤을 때는 22년도 매출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8조로 이 22년도 고점을 돌파할 걸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26년도에는 29조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23년도가 매출 눌림목을 주고 올해부터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는 매출이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해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매출 성장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는 과정 안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8,700억으로 19년도에 고점을 찍고 6,600억으로 떨어졌다가 1조 1,000억으로 21년도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갱신을 보여줬고 그리고 22년도에는 1조 8천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그리고 1조 5천억으로 작년에 눌림목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조 6천억으로 회복은 될 걸로 예상되지만 22년도 고점은 돌파 못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가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고점 돌파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에 기반한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그에 맞춰서 캐파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EPS가 성장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이익이 올라갈 때 단순히 이제 나는 저평가 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 PER, 저 PBR 종목을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 PBR, 저 PER 특히 저 PER 종목들이 좀 함정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주가가 박살나서 저 PER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PER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PER의 함정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실제로 좀 이익이 올라가서 PER이 낮아져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PER이 저 PER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정이 존재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EPS가 성장하는지를 봐줘야 합니다. EPS가 올라가면서 PER이 저 PER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분모가 수정 EPS가 분모입니다. 근데 주가가 여러분들 변동이 돼가지고 PER이 낮아지는 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 EPS가 올라가야지 좋은 거다. EPS가 올라가면서 PER이 낮아져야 된다. PER이 낮아질 걸로 예상은 되지만 EPS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때 31,000원에서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28,000원으로 작년에 눌림목 주고 올해 33,000원으로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 내후년 37,000, 4만원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최근 분기까지 확정적으로 내준 분기까지 성장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최소 여러분들 한 분기에서 두 분기는 확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조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추정치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정치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확정적으로 직전 1분기랑 2분기 정도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한 분기 내지 두 분기는 실적이 실제로 성장한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년 동기랑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비교하실 때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년 1분기에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6조 3천억에서 6조 5,8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66억에서 3,84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2,800억에서 3,000억으로 늘었어요. 사실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근데 매출이랑 순이익은 늘었어요.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순이익 모든 지표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눈여겨볼 만한 거는 직전 두 분기 전에 비해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매출은 6조 3천억에서 6조 5천억으로 늘었고 3,800에서 3,500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줄었다가 다시 1분기에 늘어난 건데 직전 1분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매출이나 이제 순이익은 늘은 게 맞는데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거랑 이거는 늘었잖아요. 여기 대비해서. 근데 영업이익이 조금 못 미쳤단 말이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고 다음 분기 2분기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2분기 추정치가 이제 7월 8월 가면서 이제 나오죠. 그럼 이때 이제 요게 그대로만 나와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때 대비해서 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앞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되 크게 이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근데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2분기까지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2분기는 좋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추정을 해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 컨센서스랑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차트랑 그 다음에 수급이랑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부채 비율이 여러분들 200%는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200%를 넘어가는 기업들 중에도 괜찮고 크게 불안하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굳이 안 그런 기업들 중에서 찾아도 종목들 많은데 굳이 200% 넘어가는 기업은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랑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6%대로 올라왔죠. 원래 4%대에서 놀고 있던 기업인데 5%대로 올라왔고 6%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에서 내후년엔 6% 후반까지도 성장이 예상이 돼요. 순이익률도 원래 2%대였는데 지금 얘가 3%대, 4%대로 갔죠. 그러다가 내후년에 이제 5%대까지 성장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익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업 구조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이전에 비해서 호전되고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게 실제로 기업이
본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물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출에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익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특히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물론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증가 추세인지를 보세요. 그럼 기업이 사업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고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매출 뻥튀기가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매출이 300% 올랐는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10%밖에 안 늘었다면 이거는 진짜 근본적으로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매출이 300%나 뛰었는데 영업이익이 10%밖에 안 뛰었다? 조금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진짜 매출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기업이 실제로 영업이익과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매물대 돌파를 하고 정배열이 되면 투자해봄직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그러한 종목이라고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현대글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죠. 한 종목만 더 볼까요? KCC를 한번 보겠는데 KCC는 현대글로비스랑 다르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고점을 같이 높이는 차트 자체를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매출이 이때 줄었다가 눌림목을 줬다 올해부터 회복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눌림목 줬다가 내년부터 회복 전망.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KCC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특히 KCC는 좀 기업 분석을 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중에 이 기업은 보유 주식 가치, 유가증권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치주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뛰어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 자체가 2.6%. 이때는 어떤 거예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이때 한번 볼까요? 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으로 갈 때 매출이 5조로 뛰었어요. 거의 2배가 뛴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어때요? 그대로예요. 물론 순이익은 이제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순이익률이 상쇄를 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면 이게 건강하게 성장했느냐 이거예요. 반면에 순이익률은 굉장히 이제 완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1%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영업이익률을 좀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은 결코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수치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7%가 좀 안 됐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때가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21년, 22년 이때가 고점 찍을 때죠. 6.6%, 6.9% 영업이익률 찍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도 실제로 1000억대 수준에서 3000억대, 4000억대로 올라갈 때입니다. 엄청난 전성기 시대예요. 근데 이번에는 4,700억대, 5천억대로 성장이 전망되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7%, 8%대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같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진짜 내부에서부터 실제로 거품으로 그냥 매출 뻥튀기로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이익이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무를 단순하게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이 이익률을 안 봐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질소 과자 포장 마냥 그런 과자들처럼 내실이 좀 부족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좀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두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유니셈도 지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앞서 KCC도 그렇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3년도에 눌림목을 주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모두 성장 전망이에요. 부채 비율도 얘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 유니셈이 전성기를 보여주던 시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중반이었어요. 13% 거의 15%까지도 갔죠. 20년도 21년도에 진짜 얘네는 이제 건강하게 성장한 거예요. 이때 보시면은. 그래서 240억, 320억, 437억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늘었죠. 매출도 쭉쭉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갔고 그 안에서 영업이익률까지도 올라갔다. 이거는 정말 거의 뭐 완벽에 가까워. 이때 당시 주가는 아마 살펴보면 여지없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19년도에서부터 22년도까지 주가를 보게 되면 결국 어때요? 이렇게 장기 우상향 추세를 그리죠. 그리고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15%에서 14.7%, 11.4%, 7.5%로 떨어졌다가 올해 영업이익률이 다시 10% 가까이로 회복이 되고 내년 13%, 내후년 15%로 다시 회복될 게 전망이 되죠. 자연스럽게 이 영업이익 성장세랑 매출 성장세가 거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도 성장 전망이고 순이익이 성장하면서 EPS가 성장하니까 PER이 낮아지고 굉장히 건강한 구조로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재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차트까지도 정배열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차트를 정배열로 만들면서 이렇게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우상향을 시킬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을 터뜨릴 때 급등하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주가를 떨어뜨릴 때는 거래량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올리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니셈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땐 거래량 터지고 주가가 떨어질 땐 거래량 죽이고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 차트까지도 그렇게 해당이 되면 거의 뭐 그 정도면 거의 뭐 100%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거의 7, 80% 이상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만 받쳐준다면. 증시가 무난하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된 종목은 결국 수익이 납니다. 진짜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컨센이 뒤흔들리고 이러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관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이런 유니셈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장 정석에 가까운 종목이에요. 제 기법에서 거의 어지간해서는 수익 나기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매매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순이익률도 물론 중요한데 특히 영업이익률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여기는 별표, 별표까지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별표. 그래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요게 이제 같이 성장하는데 매출이 좀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이 차트가 정배열되고 거래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 오를 때 거래량 터지고 주가 떨어질 때 조정 줄 때는 거래량 죽이고 이런 식으로 대주는 종목들을 투자하면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기관 수급까지 확인이 되면 거의 어지간해서는 성공하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증시인데 증시가 무난하다는 전제하에 어지간해서는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종목을 좀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 기업을 선정하고 좋은 종목, 투자할 만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기준을 토대로 요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종목도 있지만 덜 충족하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중심점을 가지고 제가 기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다른 영상들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여러분들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매매 꿀팁, 종목 선정하는 꿀팁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식으로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